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분자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학전 종합위원 과수에 해당되는 복분자와 이제 무화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분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 보험기간이요. 보험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제 보장 시작이 되어가지고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가 이제 보장 기간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복분자의 경우에는 자, 11월에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31일까지는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되고, 자, 6월 1일부터가 이제 수학기가 되는데, 그래서 수학기 종시점은 6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수학기에는 특정위험으로서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복분자 농사를 짓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제 3월 달쯤에 이제 추워가지고요, 냉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냉해 사고 접수가 되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각종 재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복분자에 대한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언제 하느냐면, 이제 복분자가 수정이 완료가 된 후, 수정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수확을 하게 될 건데, 이 최초 수확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수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사이에 이 종합위험에 대한 이 복분자 과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이 과실 손해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 손해조사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요, 수확 중에 역시 태풍이나 강풍, 우박 사고 접수 들어오게 되면, 자, 그때 이제 역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가 이때는 특정위험에 대한 과실 손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보장 기간 동안의 과실 손해 조사와 특정위험 보장 기간 동안 과실 손해 조사를 해서 각각 피해율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 복분자의 경우에는 보험금 공식이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인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마이너스 피해율에서 차기 부담 비율을 공제를 한 비율을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이 됩니다. 그럼 이제 피해율을 산정하면 되는데요. 이 피해율은, 자, 우리가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밭작물처럼 밭에서 키우게 되는데요. 이제 복분자를 키우게 되면 복분자 이렇게 결과 모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모지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두둑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분자를 키우는데, 그럼 이제 복분자가 이렇게 되면 이제 복분자를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결과 모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지가 다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분자 이게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분자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우리는 이 나무를 결과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결과지가 붙어 있는 이 나무를 요걸 우리는 결과모지라고 하는 거죠. 결과모지. 그래서 이 복분자는 결과모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도 우리 과수원은 이 가입 복분자는 이제 포기를 표현하는데요.
우리 과수원의 폭이는 1200폭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복분자 1200포기를 보험에 가입할 때는 평균적으로 이 복분자 포기당 결과모지가 우리 과수원은 7개다 또는 6개다 5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결과모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한 포기당 평균 결과모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전부 다 한 포기당 개념으로서 피해율도 산정을 하게 되고요. 결과모지들도 전부 다 한 포기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7개의 결과모지가 있는 복분자 1200포기를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해율을 따질 때는 복분자는 뭘로 피해를 계산하냐면 이 결과모지가 각종 재해로 얼마만큼 고사했느냐, 죽었느냐 이걸로 이제 그 피해율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이 과수원의 평균 달려있는 평년 결과모지수 분의 종합위험 보장기간 동안 그러니까 종합위험 요 보장기간 동안에 고사한 종합위험 보장기간 동안에 고사 결과 모지수와 다음으로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특정위험 보장을 하는 기간, 요 기간 동안 역시 고사한 고사 결과 모지수를 합친 걸 이제 평균 결과 모지수로 나눈 게 이제 피해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위험 보장기간 동안에 고사한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몇 개가 결과지가 죽었느냐, 고사됐느냐, 이런 건데요. 이 계산하는 방식은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살아있는 걸 빼면 고사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수정이 불량된 것, 수정이 제대로 안 된 이런 것들을 고사한 걸로 환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이 불량된 걸 죽은 걸로 환산시킨 걸 뺀 결국은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수학이 가능한 결과 모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가능한 결과 모지수를 빼면 이제 고사가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과수원은 평균 결과 모지수가 7개인데 이번에 이 재해를 당하고서 과실 손해조사를 해봤더니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5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7개여야 되는데 5개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2개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2개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5개가 죽었는데요. 살아있는 게 5개인데 그런데 이 재해로 2개가 죽었지만 살아있는 5개조차도 재해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된 이걸 이제 죽은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5개인데 여기서 이 5개가 피해를 입어서 수정이 안 되는 걸 다시 고사한 걸로 환산시키게 되면 그래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수학이 가능한 결과모지는 4개가 되겠죠. 4개가 됩니다. 그러면 4개를 수학이 가능한 4개를 7개에서 빼게 되면 결국은 이번 재해로 3개가 죽었다는 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3개가 결과모지가 고사하는 데 대해서 오로지 순수한 자연재해에서 3개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 이외에
보상하지 않는 죄라든지 경작적 과실이라든지 이런 게 개입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다시 빼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다시 이 상태에서 이 세 개에서 다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죽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한 개는 계약자의 영농 부분에서 활동해서 이제 과실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 영향으로 한 개가 죽은 거더라 하게 되면 요 세 개에서 세 개 죽은 것에서 한 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바로 종합연 보장기간 동안의 고산 결과 모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좀 이 단어가 길게 표현이 되어서 우리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처음에 좀 애로사항을 많이 남깁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용어가 길고 어려워서 좀 그런데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조사 내용을 보겠지만 결국은 이 요소들을 알기 위해서 손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년 결과 모지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계약 사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입니다. 이때 이 기준이라는 말은 한 포기당 평균 이런 얘기입니다. 한 포기당.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과실손해조사를 볼 건데요. 표본 표기가 선정이 되면 그 표본 표기의 전후에 2포기씩을 해서 5포기를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하게 됩니다. 과실손해조사 할 때요. 그렇게 이제 표본 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그 표본 구간 수에다가 이제 한 표본 구간당 5포기니까 그래서 표본 구간 수 곱하기 5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총 조사한 표본 구간 총 포기수가 되겠죠. 그래서 분의 이 구간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다 합친 걸 나눠버리게 되면 결국은 한 포기당 그러니까 표본 구간 한 구간마다 5포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표본 구간 수 곱하기 5를 가지고 그 표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합항을 나눠버리게 되면 결국은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포기를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전체 포기가 아니라. 그래서 평균 결과 모지수도 한 포기당 결과 모지수이듯이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도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봤더니 5 결과 모지가 5개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이 복분자 과수원이 결과 모지 2개가 냉해로 얼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얼어 죽고 이제 5개의 결과 모지가 평균적으로 포기마다 5개의 결과 모지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 결과 모지에서 결국은 복분자가 달려있고 이걸 수화하는 거니까 5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 수는 이렇게 5개다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구할 게 뭐냐면 수정 물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정 물량이 된 걸 환산시키는 겁니다. 고사한 걸로. 그래서 수정 물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결과 모지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된 것. 예를 들면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결과 모지 2개가 죽었습니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게 5개가 되는데
이 5개라 하더라도 결과모지는 안 주었지만 여기에 달려있는 그 냉해 피해에 의해서 이 복분자의 꽃들이 다 얼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모지는 안 죽었지만 냉해 피해에 의해서요, 이 꽃이 얼어 죽어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 죽은 꽃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복분자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지금 기준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수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여기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결국은 이제 5개가 살아있는 건데 이 5개가 바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곱하기 수정불량 환산계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수인데요. 수정불량 환산계수는 수정불량 환산계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표본 표기에서 얘가 이제 만약 표본 표기라면 표본 표기에서 복분자가 달려 있을 건데 이 한 포기당 임의의 6송이, 그래서 임의의 6송이에 달려 있는 전체 열매수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꽃이 얼어 죽어 가지고 수정이 안 된, 그래서 전체 열매수분의 수정이 안 된 수정불량 열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래서 표본 포기에서 임의로 6송이를 산정했어요. 거기에 달려있는 전체 열매수를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총 200개가 이 복분자가 달려있는데 그 200개 중에서 보니까 80개가 수정이 안 된 상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불량률은 40%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수정불량률입니다. 수정불량률이에요. 그래서 이 수정불량률이 있는데요. 그런데 복분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재해가 없어도 자연 상태에서 100% 수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 상태, 이번 재해하고 상관없이 자연 상태에서 수정이 안 되는 자연 수정 불량률을, 요거는 이제 이번 보험사고로 인한 경우가 아니니까 자연 수정 불량률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자연 수정 불량률이 자연 상태에서 복분자가 15%는 수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불량률에서 자연 수정불량률을 뺀 것, 그러면 이제 25%가 되는데요. 요걸 바로 우리가 수정불량 환산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불량 환산계수를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를 40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이 경우에 35로 하겠습니다. 그냥 계산 편의상 35로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가 80이 아니라 70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35%에 15% 빼게 되면 이제 이 20%가 바로 수정불량 환산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0%를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10%. 결국은 2개가 죽었고 5개는 살아있지만 5개조차도 20%씩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게 되면 결국은 1개가 실질적으로 수정불량된 걸 죽은 걸 환산시키면 1개 결과모지가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살아는 있지만 1개는 죽은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수확이 가능한 결과모지는 가능한 것은 이제 총 4개가 되겠죠. 4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수를 이제 구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미보상고사 결과모지수는 이 경우에는 평년 결과모지수에서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마이너스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수, 요걸 뺀 곳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조사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듯이 일종의 이 부분이 수확 가능한 부분이면 수확량 개념이 되는 거여서 평수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은 이런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듯이 마찬가지로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물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 데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미보상 고사 결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종합염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정해서 종합염 과실 손해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07페이지에 복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을 보면 종합염 보장기간, 즉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5월 30일 이전까지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자, 조사 시기는요, 수정이 완료된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와서 이 손해조사, 종합염 과실 손해조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재식 면적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 경작 면적이나 재식 면적을 확인하는 이유는 혹시 보험이 초과 보험인 경우일까 봐서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자, 이제 표본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구간 수에 따라서 표본 포기가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입 포기 수가 1200포기면 우리 뒤쪽에 우리 교재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요. 이때는 표본 포기가 9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 포기를 9포기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번으로 와서 이 산정된 표본 포기 수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농지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이 표현은 1200포기에서 9포기를 고른다는 거죠. 9포기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58이니까 이 1200 나누기 9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30이니까요. 그래서 390장 130 한두 포기마다 한 포기씩을 간격을 띄어가지고 130 두세 포기 한 2포기나 그 간격을 띄어가지고 9포기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표본 포기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자 108페이지입니다. 자, 선정된 표본 포기 전후에 2포기씩을 추가해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표본 포기가 선정이 되면 이 표본 포기 옆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2개, 뒤에 있는 거 2개 해서 총 이게 이제 표본 포기인데요. 총 5포기를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구간이 정해지면 이 표본 구간 안에 이 5포기에서 결과 모지가 죽은 걸 빼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 수를 다 조사해가지고요. 다 합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표본 구간수 곱하기 9포기면 9포기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올리면 이제 한 포기당 평균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수정분량 환산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수정분량 환산 개수 이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수정분량 환산 개수는 수정분량률에서 자연 수정분량률을 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분량률은 표본 포기당 임의의 6포기를 정해서 그 6포기에 달려있는 전체 포기당 달려있는 전체 열매 수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냉해로 수정이 불량한 열매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추정 불량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6번에 보게 되면요.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로 6송이를 정하여 한 송이마다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수정분량 열매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체 열매수분의 수정분량 열매수 하게 되면 바로 수정분량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5%의 자연 수정분량률을 빼면 수정분량 환산 계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염 과실 손해 조사를 한 거고요. 자, 우리 교재는 이제 108페이지에 무화과가 나와 있는데 무화과 다음으로 넘겨서 109페이지로 왔어요. 자, 이번 이제 복분자를 먼저 보고 무화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특정염 보장 기간 동안에 이제 태풍이 불거나 우박을 맞아가지고요 피해를 봤을 때 이 특정염 과실 손해 조사를 해서 특정염 기간 동안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특정염 우리가 종합염 고사 결과 모지수 구했고요. 특정염 보장 기간 동안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보게 되면 특정염 보장 기간 동안은요. 자,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확이 감소된 걸 이제 태풍이나 우박 이때 되면 이제 복분자가 다 익어가지고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확을 따고 있는 중인데 태풍이나 우박이 오게 되면 수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감소된 걸 다시 죽은 걸로 고사 결과 모지수로 환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확이 감소된 걸 고상으로 환산시킨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자 잘못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역시 미보상 이 중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특정염 고사 결과 모지수인데요. 그러면 수확 감소된 걸 죽은 걸로 고사한 걸로 환산시키는 고사 결과 모지수는 만약에 이 종합염 보장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등을 입어가지고요. 만약에 피해를 봐가지고 종합염 과실 손해조사를 했다면 요 이제 수확기에 수확이 가능한 결과 모지수는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걸 보게 되면 결과 모지가 살아있는 건 5개지만 수정이 안 된 게 결국 죽은 걸로 빼보니까 하나가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4개겠죠. 여기에서 이제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은 4개의 결과 모지입니다. 여기다가 수확이 감소된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입니다.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있어 이제 이걸 구하는 거니까 수확 감소 환산 개수를 곱하기 개수. 여기 이제 결과 모지를 구하는 거니까 수확 감소 환산 개수를 곱하게 되면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확 감소 환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우리 6월 1일부터 수확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이 경우에 재보험 사업자는 복분자 과수원의 경우에 수확을 하는 게 6월 1일이면 어느 정도 수확이 되고 보통 복분자 과수원의 경우 6월 5일이면 어느 정도 수확이 되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조사를 해서 평균을 수치화시켜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수확 감소 환산 개수는 기준 일자별 얘는 기준 일자별 남아있어야 되는 양, 복분자 남아있어야 되는 양. 그래서 기준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는 얼마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지, 6월 2일에는 얼마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걸 다 비율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이번에 달려있는 과실수, 그 과실비율, 달려있는 과실비율, 이걸 우리가 결실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실률을 빼보면 이게 바로 이제 수학감소 환산 계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0보다 작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은 규제를 보시면 뒤쪽에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그게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를 보면 기존 일자별로 남아있는 그 양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면 97% 남아있다. 그러니까 3%가 수확이 된다는 얘기죠. 하루에. 그 다음에 6월 13일이면 35% 남아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비율을 다 조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해서 이제 결실률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월 5일쯤에, 예를 들면 6월 5일쯤에 수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풍이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복분자가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한 다음에 이제 이 과실 손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실률은 또 요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가 난 때 보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 그 복분자 과수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60% 정도, 40%는 수확이 되고 60%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기존 일자라고 하는 것은 사고 일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실률, 자, 그때 과실 손해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이 표본포기당 임의로 역시 6송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달려있는 이 복분자 전체 열매 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복분자 열매가 열려있어 수확이 가능한 열매 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전체 열매 수가 예를 들면 200개인데 거기에 수확이 가능한 딸 수 있는 복분자라고 보니까 40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실률이 20% 있는 겁니다. 원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60%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보니까 딸 수 있는 게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0% 마이너스 20% 하게 되면 결국은 40%가 이번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복분자가 땅에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수확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 40%가 바로 수확이 감소된 비율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확 감소 환산 계수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살아있는 결과물수 4개에서 이 4개에서 4개 각 결과물마다 40%는 결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수확을 못하게 되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40명이니까 결국은 이 경우에 1.6개가 결과물이 1.6개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6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종합이형 끝났고 특정임에서 이제 4개가 있는 건데 여기서 1.6개니까 1개 죽고 그다음에 6개 윗부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2개하고 10분의 4 이렇게 40%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16개가 죽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6개가 죽은 걸로 되지만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1.6개의 그 수학감소환상고사 결과 모집수가 발생하기까지 계약자의 이 잘못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보험금 계산할 때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보상 고사의 결과 모집수라고 하는데요. 미보상 고사의 결과 모집수는 이 수학감소 환산고사 결과 모집수, 이것은 앞에 있는 수학감소 환산고사 결과 모집수 여기다가 특정이험 기간 동안의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미보상 비율이 20%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6개 중에서 20%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이제 빼주게 되는 거죠. 20%니까 60이니까 결국은 0.32개. 그래서 0.32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학감소 한상고사 결과물수는 1.6개가 되고요. 자, 1.6 마이너스 0.32개 뺀 이만큼이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특정위험의 고사 결과 모의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종합위험기간 또한 고상이랑 합쳐서 이제 피해율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109페이지에 이제 특정위험 보장기간 동안의 과실 손해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을 보게 되면 자, 특정위험 보험기간, 즉 6월 1일부터 수학기 종시점까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게 되고요. 사고 접수 직후에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의 손해조사는요, 역시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재식 면적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1번 자녀 수학량 비율 정형을 해서 기존 일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기존 일자는 바로 사고가 발생 일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그림 밑으로 와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에 따라서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B번 산정된 표본 포기수를 바탕으로 조사 농지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표기를 선정하게 됩니다. 똑같겠죠. 이 경우에 가입 포기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특정위험도 1200포기였으면 종합위험도 표본 포기가 9포기였고 특정위험도 가입 포기가 똑같으니까 역시 9포기가 될 거고요. 9포기를 130 한 2포기 간격으로 하나씩 띄어서 표본 표기를 정하게 됩니다. 특정위험은 표본 구간을 정할 필요가 없죠. 이 경우는 그냥 표본 포기만 9포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포기가 정해지면 이 표본 포기에서 임의로 아무거나 임의로 표본 포기마다 6송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표본 포기 12번 보시면요.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로 6송이를 선정하여 한 포기당 전체 열매수와 그다음에 수확이 가능한 딸 수 있는 거 가능한 열매수를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실률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복분자 보험금 선정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고사 결과모의 수가 얼마나 고사되었느냐 이걸로서 피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확량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제 조금 간단한 편입니다. 복분자에 비하면. 자, 그래서 무화과는 다시 앞으로 와서요. 108페이지로 오겠습니다. 108페이지. 자, 이제 무화과의 경우에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무화과의 경우에 역시 보장을 하는 걸 보게 되면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무화과 역시 11월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31일까지는 무화과는 요 7월 31일까지는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특정위험으로서 역시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종합위험 보장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역시 3월 달에 냉해 피해를 입었다 하게 되면 피해 사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쭉 하다가요. 최초 수확 품종, 그러니까 최초 수확 품종이니까 아무래도 그 초생종이겠죠. 그래서 최초 수확 품종, 이 수확기 직전에, 수확을 하기 직전에,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이때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그 이후에 이제 8월 1일부터 수확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이때는 수확 개시 전입니다. 이때는 수확 개시가 될 거고요. 태풍, 강풍, 우박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서 특정 위험 과실 손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허가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